아무도 없는 거 맞지? 마지막으로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 안 받네. 비밀번호 받았으니까 문 한번 열어봅시다. 됐어, 들어오세요. 그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오케이. 됐어. 이제 들어오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4년 전에 아파트 낙찰받은 거 현장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낙찰을 어떻게 받았고 명도를 어떻게 했고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가 궁금한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끝은 이제 작은 방 하나, 전망도 좋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실외기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네. 앞에가 뻥뷰입니다. 네, 좋죠?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네, 주방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식탁 놓고 가족들끼리 이제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음식을 하면서 여기 가족들이 노는 것도 지켜보면서 앞에 뷰도 좋으니까요. 한번 일로 와보시겠어요? 앞에 뷰 한번 찍어주세요, 피디님.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이제 세탁실이고요. 일로 한번 잠깐 와보실게요. 일로 한번 잠깐 와보시면 일로 와서 일로 오면은 다시 또 현관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돈 거예요, 집을. 이렇게 오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곳으로 다시 도착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장입니다. 네, 일로 한번 와보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네, 안방이고 여기 창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채광이나 환기도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장도 있고요. 여기에는 화장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안방 전용 화장실입니다. 여기 욕조도 이렇게 있죠. 집이 생각보다 넓네요. 5베이 아파트는 처음 봤어요. 몇 평이에요? 네, 여기가 전용 46평입니다. 이렇게 대리석도 깔려 있고 생각보다 집 넓죠? 이 집 낙찰은 왜 받으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 집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쉽지만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블로그에서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 예리하신데요? 맞아요, 피디님. 실거주 아파트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 경매로 사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사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우리가 살 집 같은 경우에는요, 1가구 1세대 양도세 비과세 조건만 맞으면 거주 혹은 보유만 하면 양도세 안 내잖아요. 이런 혜택 과연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좋은 투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 아파트는 경매로 낙찰받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는 실거주자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실거주로 경매에 낙찰 받으려고 하면 낙찰 받을 확률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몇 평이에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용 52평쯤 될 거예요. 이 집도 46평이고 큰 평수만 낙찰받으시네요. 맞아요. 제가 대형 평수를 주로 낙찰 받는 이유는 낙찰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률이 낮은 게임 잘 안 해요. 우리 이왕 할 거 시간 소중하잖아요. 나의 노력도 소중하니까 낙찰 확률이 높은 물건만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대형 평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로 낙찰받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 85제곱미터가 초과하는 주택은요, 사업자가 단기 매각 목적으로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건물분의 10% 가격이 높으면요, 사업자가 단기 매각하면 건물분의 10%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요, 팔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계산기에 나오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년만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즉 그만큼 올렸으면은 낙찰 받을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매각된 경매 사례를 보니까 대형 평수가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확률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형 평수 낙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회 있을 거예요. 저는 아파트 입찰하면 시세 가격으로 가져가서 도저히 낙찰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경쟁자는 누가 되고 얼마나 많이 들어올 것인가, 그거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아파트가 좋아 보이고 입찰하기 만만한 아파트, 그러니까 가격대도 낮고 권리 분석이 아주 쉬운 물건들은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경쟁이 심하니까 내가 낙찰받을 확률은 적어집니다. 왜? 경쟁자가 많으면 입찰가를 높게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시세로 가져가는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경쟁 치열한 아파트는 낙찰받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맞아요. 경쟁이 치열한 건 낙찰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경쟁 구간이 낮은 아파트를 입찰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보님들이 경매 제대로 안 배우시면 확률 낮은 게임만 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요. 이 포인트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대형 평수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한다는 마음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거투님이 알려준 대로 배워서 큰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답답한 공간이 없으니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24평 복도식 아파트에만 살다가 큰 평수로 이사 오니까 행복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큰 집 경매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피디님, 제가 이따가 촬영 끝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집 임차인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 집은 집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도가 어렵지 않았나요? 명도 쉽지 않았어요. 이 명도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케바케입니다. 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미리 예측은 좀 가능합니다. 이 초보님들이 경매를 배울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명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낙찰 받아서 대출을 실행시키고 대출 이자가 매일 숨만 쉬어도 나간다면요, 명도 어렵다고 한들 자연스럽게 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명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면 쉬운 명도를 할 수 있고요, 명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 포인트를 몇 개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으면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찰자가 쓸 수 있는 옵션은 많아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자가 쓸 수 있는 옵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간극을 잘 이용을 해서 협상을 하고 명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찰 받기도 전에 명도 걱정할 필요 1도 없습니다. 일단 받아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명도다. 근데 방법을 알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도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명도 노하우 뭘 알려드릴까요? 이 명도는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이 시간과 돈 모두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점유자를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초보님들은 첫 만남에서 자기 할 말만 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듣습니다. 듣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들어야 명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만나면 무조건 들어라, 경청해라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점유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돈이 없어요, 못 나갑니다, 이사비 5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낙찰자 대리인으로 내가 접근하는 순간 즉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대리인 자격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셔야지 즉답을 피할 수 있다. 즉, 내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점유자분이 상황을 이해는 하되 너무 감정적으로 그분을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분이 현재 처한 법적인 위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건 아니면 우편을 쓰던 아니면 전화로 하던 문자로 하던 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명도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떠한 전략을 설정하면 더 효과적인지 옵션이니까요. 그건 낙찰자 여러분께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점유자분이 법적인 위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시간 끌수록 내가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구나. 최대한 이사비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사갈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협상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강하게 나간다. 그러면요, 내용 증명을 그때는 보내시고 기다리세요.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연락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연락을 하는 순간 내가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게 되고요. 연락이 오는 순간 내가 주도하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요. 메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명도 협상은 좀 수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낙찰가의 92% 받았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대출이 나와요? 대출은 알아보기 나름이에요. 많이 알아볼수록 좋은 조건 대출을 알 수밖에 없고요. 은행은 대출을 해야지 돈을 벌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우리 낙찰자 여러분들이 잘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한 달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안 무서웠어요? 임장 때 월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학군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실행시켜도 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월세로 내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기보다는 제가 수요 파악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요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가 없는 부동산을 낙찰을 받으면요,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파트 내부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는 꿀팁도 알려드렸고, 명도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렸고, 높은 대출을 받은 이유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매도 진행 중인 다른 아파트도 있어요. 팔리기 전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에 서서 가장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매 투자는요, 혼자 하면 오래 못해요. 옆에서 계속 누군가 도와주는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드려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